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0일 화요일 오후 8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밖에 나와 있는 관계로 휴대폰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녹화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가로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냥 세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해도 조금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아침에 드렸던 말씀은 코스피 코스닥 아침에 인버스를 한 번쯤 해볼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드렸었죠. 제가 그렇게 의견을 드린 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깔려 있었는데, 먼저 재료적인 측면. 뭐 여러분들도 이미 어제 밤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든과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선거 이슈와 코로나 신약 개발이라는 재료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재료가 다 나왔으면은 상승 추세는 어느 정도 좀 멈출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일단 그런 판단이 일단 하나 깔려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 한국장에서 어떤 하방을 베팅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좀 크게 볼게요. 선물 차트인데 여기 보이시죠? 자, 어제 나왔던 고점이 328.35인데 보시다시피 어제 종가가 325.75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에서 많이 올랐다가 많이 밀렸어요. 그죠? 위까지 많이 올랐다 밀렸다. 머리 위쪽에 저항이 많다는 걸 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장이 상승했다는 것 때문에 한국장이 아침에 갭상승 출발을 적당히 많이 하게 된다면은 한국장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음봉으로 쭉 미끄러 내려져 올 것이라는 어떤 예상을 깔고 확인하는 매매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정석적인 건 확인하는 건데 정석적인 게 아니고 오늘 갭 상승하면은 제법 많이 밀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가지고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아침에 영상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게 오늘 결과적으로 종가가 326.15죠, 그죠? 326.15라는 수치는 이거는 아무튼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제 제 말을 듣고 잡으셨던 물량이 있다면은 조금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자, 중요한 자리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제가 이 위에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여기 회색 선 요거. 자, 이 선이 뭐냐면은 여기 쭉 와보면 말씀드렸죠? 중요한 자리. 자, 8월 13일 날 나왔던 시가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고점이 326.2온 거고 이날의 시가는 325.1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325.1을 기준으로 해서 선물 종가가 위쪽으로 선물 종가가 이렇게 위쪽으로 넘어가 있으면은 상승 쪽,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서 돌고 있으면은 하락 쪽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고 어떤 기준을 드린 거죠. 근데 보시다시피 오늘 아무튼 저는 제가 이제 아침에 그렇게 인버스를 잡아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결과적으로 종가가 이 라인, 이 325.1이라는 이 라인 밑으로 내려와서 종가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한 거였는데 아무튼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 일단은 아래 꼬리를 달면서 326.15로 마감을 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정석적으로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보시다시피 오늘 325.1 위쪽에서 마감이 되기도 했고 어느 정도 아래 꼬리를 달면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 좀 안정적으로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적당히 인버스 비중을 다시 오늘은 그냥 단타밖에 안 됐던 거죠. 오늘 시초가에 만약 잡거나 오늘 아침에 잡았더라면요. 단타밖에 안 되는 자리가 단타밖에 안 되게 대응을 하는 게 오늘 좀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실 분들은 이 보시다시피 오늘 만들어 놓은 고점이란 이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분봉으로 볼까요? 자, 분봉으로 보시면 이 자리. 분봉으로 보시면 어디냐면 여기. 너무 선이 좀 굵게 나오네요. 그죠? 선이 지금 대충 그어졌는데 아무튼 여기 있는 이 자리를 확실히 돌파 한착 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인버스를 잡을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지금 보이는 요 선, 여기 보이는 요 선, 요 자리 327.3 대충 327.3인데요. 이 자리를 돌파 한착 해버리면은 오늘 잡으셨던 인버스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고버스 물량은 한번 일단 이거는 손절해 주는 게 맞긴 맞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뭐 어쨌든 이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 어떤 보편적인 차원의 매매의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 나는 여기서 어떤 믿음이 있어갖고, 뭐 어차피 재료도 다 나왔고, 나는 이 자리에 자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들고 가도 괜찮겠지만, 아무튼,
어떤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327.3 정도를 넘어가서 안착한다면은 인버스는 다 갖다 버리는 게 맞겠다라는 일단 이런 이야기 정도는 뭐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삭제가 안 되네. 네. 아무튼 자 그렇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시장 내용은 그거죠. 고점을 일단 확인했습니다. 그죠? 고점을 이거래일째 확인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분봉에서 말씀드렸던 그 자리. 대략적으로 327.3 그죠? 327.3이란 자리를 현재 2거래일째 넘지 못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2거래일째 선물이 여기를 넘지 못했다. 여기는 이 자리를 넘지 못했다라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고,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건 아래쪽으로도 밀리지 않으려는 하방 경직선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것이 오늘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선물만 놓고 보면은 이건 계속 상방 지속입니다. 다만 일단 뭐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고점에 대한 저항은 확인했다. 이 정도가 오늘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옵션 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옵션 쪽 딱 보시면은 오늘 양매도장이었죠. 양매도장. 그러니까 선물이 오늘 몇 포인트? 선물이 0.1% 상승 마감했으니까 옵션은 뭐 양쪽 다 그냥 죽였습니다. 콜도 죽이고 풋도 죽이고 했지만 당연히 풋옵션을 더 많이 죽였죠. 그죠? 예, 풋옵션을 양쪽으로 더 많이 죽였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차월물. 차월물 콜도 한 5%씩 죽었고 차월물 풋옵션도 좀 더 많이 죽었고 한 10%대로 죽었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지수가 빠지기 위해서는 뭐가 살아나야 됩니까? 당연히 풋옵션이 살아나야 되는데 뭐 대충 이런 거 볼게요. 315 풋옵션 차월물. 자, 이런 거 보시면 현재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지지력을 보이는 모습은 아직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지지력을 확인할 수 없어요. 오늘 풋옵션의 지지력을 확인한다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이게 상승 마감 정도는 해줬어야 되는데 오늘 상승 마감이 아니죠. 아무튼 풋옵션이 살아나는 데는 제법 시간이 걸릴 거다. 더군다나 어떤 매도 세력의 힘이 지금 일단 추세적으로 어떤 매도의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기일까지 만기주에 계속 이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 풋옵션이 만약에 살아난다고 하면 뭐 운 좋으면 목요일 정도에나 빨리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뭐 옵션의 모습은 이렇긴 한데 아무튼 뭐 중요한 건 선물이니까요. 예, 선물이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 선물이 고점 못 넘어가고 저점을 낮추면은 언제든지 뭐 자빠질 수 있겠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옵션 쪽은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아무튼 옵션 쪽에서 지금 보시면 풋옵션의 지지력이 아무튼 없었잖아요. 그죠? 풋옵션의 지지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래저래 시장은 어떤 뭐 하락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다 노출이 돼서 어떤 하락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직도 상승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게 그 오늘 드릴 수 있는 좀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한번 볼까요? 자, 코스닥 시장 업종지수 쪽으로 한번 봅시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좀 많이 빠졌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오늘 일단 코스닥 종합이 1.2% 빠졌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좀 보셔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제약. 자, 제약 봅시다. 제약 업종 지수가 2.77% 하락했네요. 그죠? 요 점을 좀 하나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전에 있었던 기타 서비스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됩니다. 코스닥 제약 업종이 기타 서비스하고 제약 요렇게 두 개 업종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코스닥 종합이 1.2%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타 서비스하고 제약 업종이 약 3%에서 2% 후반대까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오늘 아무튼 그 제약 바이오가 빠지면서 코스닥 시장을 좀 많이 끌어내렸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죠? 방금 전에 그 코스닥 종합 지수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코스닥 종합은 1.2% 빠졌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코스닥 종합은 1.2% 빠졌는데 자, 코스닥 150 쪽은 얼마나 빠졌냐면은 1.7% 빠졌죠. 네, 이런 점들. 아무튼 이게 제약 바이오 업종이 코스닥 150에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코스닥 150이 더 많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코스닥 종합지수에는 코스닥 제약 바이오가 조금 덜 들어가 있고 어쨌든 그런 차이죠. 아무튼 그래서 오늘 결과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왔던 거는 그겁니다. 그죠? 신약 개발이 성공했다. 거의 성공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제 어설픈 코스닥에 있는 제약 바이오들 각종 기대감으로 올랐던 그런 코스닥 제약 바이오는 웬만하면 이제 다 자빠지는 겁니다. 뭐 일부 뭐 신약 일부 백신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업체들은 조금 살아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설픈 제약 바이오는 다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근데 아무튼 오늘 지금까지 이제 선물 얘기만 했죠. 자, 코스닥 시장 보면은 코스닥 시장은 분위기가 어쨌든 확실히 다릅니다. 자, 코스닥 레버리지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봉 차트 보고 계시고 좀 확대해서 최근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안정적으로 쭉 빠졌는데 이건 보시다시피 어떤 저점도 여기 요 자리 다시 여긴 요날 시가를 붕괴시키면서 어쨌든 빠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하락이 진행 중이다. 단기 하락이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기 하락이라고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 당연히 넥라인이라든가 어떤 중요한 지지선 같은 걸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단기 하락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사실 지금은 어쩌면 지금 이렇게 보아야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상승 중에 이 눌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어떤 중요한 자리들은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심증상 이거 재료들이 다 나왔으니까 이제 자빠질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심증은 지금 있지만 아직 물증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만약에 코스닥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오르다가 이게 조정이다. 지금 이게 조정이다라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빠지는 게 조정이 아닌 게 되려면은 최소한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라인들 여기 11,400원, 500원 요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있는 요 11,000 여기 있는 1,700원이라는 이런 중요한 라인들을 빨리빨리 붕괴시켜야 이제 코스닥은 좀 다시 빠질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물론 오늘 모습까지만 봐도 내일도 줄줄이 빠지는 이런 그림이긴 한데요. 하락이 진행 중이긴 한 건데 이게 어떤 추세적으로 갈지는 아직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오르다가 눌림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 지지력 나올 수 있어요. 눌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 일단은 단정할 수만은 없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보시면 오늘도 우리 개인 여러분들이 많이 사줬죠. 여기 보시면 수급창 보시면은 개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을 양시장 다 강하게 사줬습니다. 아무튼 이게 정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 코스닥 시장 이게 특히 정상은 아니죠. 외국인과 기관이 2천억 가까이씩 각각 팔고 있는데 개인 이익을 다 받아내고 있다. 요것도 여러분들 어쨌든 요즘에 정말 평상시엔 볼 수 없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상이 아니고요. 언젠간 정상으로 돌아오면은 시장은 대가를 치르게 되긴 될 것입니다. 그 대가를 지금 치른다는 얘기는 아니고 언젠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요. 자, 그래서 한국 시장 이야기는 요 정도쯤 드렸고요. 그거 봅시다. 해외장. 자, 해외 시장 보겠습니다. 해외 시장은 뭐 말씀드렸죠.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자, S&P 선물이에요. S&P 선물. 자, 오늘 S&P가 해야 되는 게 뭐다? 어제의 고점과 어제의 저점을 확인하는 요 박스권 정도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요게 필요한 과정입니다. S&P는요. 왜냐? S&P는 어제 고점이 많이 높아졌었기 때문에 고점 많이 높아지면서 여기 나왔던 정고점 자리를 순간 장중에 돌파했었기 때문에 훨씬 강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고점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뭐 몇 거래일 정도 뭐 이렇게 해서 이 자리를 못 넘어가는지 이런 부분을 일단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빠지기 시작했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자빠지는 게 정상이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 숫자를 잊으시면 안 돼요. 나스닥 선물 보시면서 11,580 그리고 1,945 이런 자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 이런 자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11,580이라는 자리를 벌써 테스트했었네요. 벌써 테스트하고 일단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면 오늘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당연히 이렇게 하락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여기 요런 식으로 오늘 하락하는 게 맞아요. 좀 크게 볼까요? 왜 오늘 이렇게 하락하는 게 맞냐면은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어제 이미 이 음봉이 여기 있는 이 중요한 이 라인들을 붕괴시키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하락하는 게 정상적인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S&P하고 나스닥하고 이제 서로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이제 서로 약간 디커플링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기준으로 해서 숫자는 방금 말씀드렸죠. 11,580 나스닥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
S&P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일단은 어디를 기준으로 잡으면 될까요? 여기 기준으로 잡으면 될 것 같죠? 여기 나와 있는 요 전고점 라인, 여기 전고점 라인을 어떤 지지와 저항으로 삼으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숫자를 잡아보자면 대략적으로 뭐 3,530 정도가 될 것 같아요. 3,530, 물론 조금 더 높여서 잡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얘 3,540을 넘느냐 못 넘느냐가 네, 지금 3,540을 공방을 하고 있네요. S&P 선물은요. 3,540을 그래서 몇 거래일 동안 못 넘는지 이런 점들. 만약에 3,540을 보시다시피 이 저항을 몇 거래일 동안 넘지 못한다면은 또 다시 아래쪽으로 많이 열리게 되겠죠. 근데 아무튼 오늘 이래저래 뭐 많이 테스트를 하는 날이 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어제 만들어놨던 이 시가라든가 아니면 어제 만들어놨던 뭐 고점 부근이라든가 와리가리 많이 테스트할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S&P는 아직 꺾이지 않았고 나스닥은 일단 한번 꺾였다라는 점. 그렇게 양시장이 디커플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달러 인덱스도 잘 보셔야겠죠? 네,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자 보시다시피 오늘 상승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어제 지지력 보였잖아요, 그죠? 어제 이 자리에서 일단 지지력 보였어요. 지지력 보이고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한 번쯤 위쪽으로 올라주는 게 정상적입니다. 뭐 오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튼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요런 자리 저항 지지력 한 번, 지지력 두 번, 지지력 세 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어, 만약에 얘가 달러 인덱스가 어쨌든 이 백신 개발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계속 강세로 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은 안 좋을 수밖에 없겠다, 그죠? 이 달러 인덱스 잘 보세요. 아무튼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이 사실상 요즘 시장의 움직임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까요? 빅스 지수 정도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빅스는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스 지수. 빅스 지수 현재 모습은 사실 굉장히 만약에 이대로 마감하잖아요. 만약에 이런 그림 나오면은 굉장히 어떤 저점에 대한 지지력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아까 전에 S&P는 오늘 그 고점과 저점을 막 테스트하는 날이다 말씀드렸는데 이 빅스에서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게 이 얘기예요. 보시다시피 어제 봉이 어떻습니까? 어제 봉이 어제 나왔던 변동성 지수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려 있죠. 그러니까 뭐다? 오늘 변동성 지수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 윗꼬리와 아랫꼬리 이 부분을 다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를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장대항공 이렇게 빵 나오면서 상승을 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UVXY라든가 이런 변동성 상승에 베팅해 볼 만한 근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 이런 그림은 조금 모자란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지금 값이 얼마입니까? 지금 변동성 지수 보시면 여기 1.3% 하락이란 말이죠. 1.3% 하락 잘 보시면. 그러니까 얘가 최소한 오늘 상승에 장대항공 정도가 뽑아줘 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S&P는 앞으로 변동성을 주면서 하락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힌트를 얻을 수도 있겠죠. 이 변동성 지수 모습 보시면서요. 자, 아무튼 뭐 요 정도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밖에 나와 있다 보니까 어쨌든 뭐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좀 집에 들어가서 하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